아베 정부를 대변하는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최근 올린 황당한 기사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 공유해볼까 합니다. 요지는 한국은 이명박 정권 때도 박근혜 정권 때도 각각 일본에 대한 적자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위안부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반도체 부문, 소재 제조 부분에서 탈일본을 시도했었지만 일본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과거 한일 갈등을 배경으로 부품, 소재 국산화 노력을 해왔으나 결국 현실화된 적은 없다는 논조로 한국의 국산화를 폄하했습니다. 기사는 한국 반도체 소재 국산화, 죽음의 계곡, 탈일본은 벽이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일 반도체 기술의 장벽을 한국 기업들이 넘지 못했다면서 그 근거로 원재료는 일본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으며 수개월 전 삼성 내의 간부의 말을 인용해서 한국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 진행이 어려운 이유는 일본이 없으면 품질, 가격, 납기를 만족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한국 기업도 만들 수는 있겠으나 다만 수율이 나쁘거나 가격 경쟁력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산에 성공했다는 LG가 제조 공정에 사용한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이 아닌 저순도 불화수소로 이를 가공해서 에칭가스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개발 및 제품화에는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높은 벽이 있는데 생산 기술 과정은 일본이 조금 낮다며 단기로는 가능해도 잘 될지는 모르겠다고 일갈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삼성을 비롯해서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등은 벌써 반도체 소재에 대한 다변화를 이루고 일부 국산화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은 한국으로부터 소재 수입이 끊길까 한국 소재 공장에 추가 물량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려 하는 형국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러한 한일 기업 간의 현실을 망각한 것인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기사를 갑자기 게재하고 나선 것입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한국 정부가 삼성,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재벌을 끌어들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뿐 아니라 조달까지 약속하게 했다면서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충남 디스플레이 공장에 달려가 중소기업과 협력 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지켜봤다는 것을 소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의 대기업들의 본심은 일본의 부품과 소재 기업과의 지속에 있다 주장하면서 최고 품질 제품을 최적 조건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국산화는 경제 원리와 맞지 않는다. 일본 등과 국제 분업이 합리적이다 라고 전하면서 이전과는 정반대의 논리를 내세우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같은 기사를 통해서 현 일본 정부가 상황에 따라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성향과 기만스러운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전한 한국 정부 때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경제보복 패배를 불응하고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며 술수를 부리는 모습인데요. 이번 달 지소미아 종료 시점을 앞두고 미국이 종료 시점을 연장하자는 협상안을 내비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단호히 물러설 수 없음을 시사한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시점에 언론을 통해서 이 같은 기사를 메인으로 올린 것은 애써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자국 및 대외에 어필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다 모르고 대세도 모르고 실시간 정보력에 시차를 가지는 자국민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아베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을 기만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 그 어떤 정권이라도 국민들을 기만하고 이런 정치 성향과 태도를 보인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인데 일본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 협정, 서로 도울 수 있다면 나쁠 게 있을까요?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유린해놓고 모르겠다고 하고 옛날의 경제협조 명목의 배상으로 다 끝났다고 멋대로 해석하고 개인 배상은 살아있다고 일본 전 정권들은 다 인정한 것을 현 우리 정부가 깔끔하게 정리해 준 것을 가지고 고맙다는 말을 못할 망정 되려 아베 정부는 성내면서 우리나라를 마치 식민지의 하수로 보고 일방적으로 핵심적인 수출 규제로 공격하고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군사적으로 믿지 못하겠다며 국제적으로 떠든 일 정부입니다. 아베 정부가 경솔하게 떠들었던 말든 공식적으로 그들 입으로 밝힌 이상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것이므로 종료는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위스처럼 이스라엘처럼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은 지혜롭고 현명한 외교 전략과 정치 전략이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상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인구 측면에서는 900만 명 남짓으로 한국보다 무려 5배가량 작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과 위상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스위스처럼 지혜로운 외교 전략, 이스라엘처럼 막강한 군사력과 첨단 기술력이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경쟁력 13위, 군사력 7위입니다.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는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이스라엘보다도 높습니다.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이러한 일본의 행보에 대해서 끝까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터 톨프 TV였습니다.